안녕하세요. 추선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조선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조선업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20년 동안 조선업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지난 조선업이 어떤 흐름을 겪어왔는지를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섹터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표는 조선 빅3라고 불리우는 조선 3사의 20년 동안 주가입니다. 대우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 해양이고요. 삼성은 당연히 삼성중공업이 될 거고요. 현대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들이 많아서 중간지주사인 그 한국조선해양을 골라봤습니다. 세 개의 주가를 보면 오르내림 폭에만 차이가 있을 뿐 놀란 만큼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특정 시점에 세 종목 중에 어떤 주식을 샀더라도 수익률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흐름 자체는 아주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종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섹터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종목을 고르는 게 왜 중요한지 이 조선 빅3의 지난 20년 동안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먼저 보시기보다는 특정한 종목을 매입하기 전에 그 산업 전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종목에 접근하는 것이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조선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실 주가표는요, 대우조선해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체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우조선해양을 통해서 어떻게 지난 20년 동안 주가가 형성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흐름을 보면요. 2000년대 초반부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기 전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과거에 2000년도 초반부터 2008년까지 서프라임 모기지가 있기 전까지 나타내었던 어떤 상승의 흐름을 확인해 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2008년 가을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면서 강력한 하락 그리고 그 하락세와 함께 나타난 조선업의 추락하는 과정을 볼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조선업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해양 플랜트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흐름에서는 해양 플랜트가 조선업에 어떤 반등을 나타냈는지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 이후로는 2013년도 이후에 조선업은 2018년도까지 지속적인 하락의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조선업의 하락의 흐름을 볼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에 와서 조선업이 현재 바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진정한 바닥인지 반등을 위한 바닥인지 아니면 더 떨어질 곳이 있는지 지금 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흐름은 2001년부터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기 전까지 조선업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의 이유를 살펴보면요. 어떤 것이 가장 큰 요소였냐면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 중국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무려 10% 이상의 상승률을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기 전까지 계속해서 나타냈던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인건비로 세계의 공장 노릇을 하면서 중국에서 물량을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그 생산량을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고요. 세계 각국은 2000년도 초반부터 배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선업 같은 경우는 사상 유례가 없는 세계적인 호황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호황을 누렸던 2007년, 2008년 초반까지 보면요. 뭐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 증권회사 가서 저 주식을 모르는데 어떤 주식을 사야 해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조선주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 주식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고요. 당시 조선업의 메카였던 우리나라의 거제나 울산 이런 지역에 가면 개도 돈을 물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그런 말을 흔하게 들을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 8년도가 얼마나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렇게 조선업이 좋다 보니까 당연히 조선소의 건조가 늘어났을 것이고요.
조선소의 건조가 늘다 보니까 전 세계 조선소의 설비 투자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표는 전 세계 조선소 설비 투자 추이이고요. 왼쪽에 있는 표는, 오른쪽에 있는 표는 매출액 대비 그 설비 투자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아주 엄청난 급등을 했던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조선소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그 설비 투자도 아주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공급은 오버가 됐을 것이고요. 아주 나중의 일이긴 하지만 이때 당시 엄청난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조선소들이 늘어나고 또 인건비도 당연히 상승을 하다 보니 그게 결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조금 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래서 중국의 건조 능력이 급상승하면서 저가 물량 공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조선소가 어느 나라보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저임금을 무기로 초저가 물량 공세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국내 선사는 중국의 선박 가격에 대응하려다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도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입장에서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요. 신조선의 건조 능력 추이는 실제로 2008년도에 꼭지를 찍은 것이 아니라 2010년도 정도에 꼭지를 찍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 조선소 같은 경우는 어제 계약을 해가지고 오늘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된 것을 만들고 있었던 공장도 있었고 하다 보니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긴 이후에도 건조 능력 자체는 한 2년 정도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꼭지가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조선업이 2008년 가을경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함께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서프라임 모기지라고도 하는데요.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조선업이 드디어 추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표에서 보면 선박 건조 능력 자체는 2010년에 최대가 되지만 조선소 수는 사실 2008년도, 2009년도에 정점을 찍고 그리고 여지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서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니까 당연히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물동량은 감소를 하게 되죠. 감소를 하게 되니까 특히 어려워졌던 것은 그래도 대형 업체들은 수주를 뭐 1, 2년 전 내지는 3, 4년분까지 미리 해놓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조그만 그 중소형 조선소 그리고 상선같이 간단한 배를 만드는 조선소들은 사실 아주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업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BDI 지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BDI 운임지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배로 화물을 운송을 하는 것은 컨테이너를 주로 큰 배로 운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화물선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해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BDI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을 때는 BDI 지수가 높고 경기가 나쁠 때는 BDI 지수가 낮게 되는데요. BDI 지수를 잠깐 보시면 최고점이 2007년 10월 그리고 2008년에도 6월 달까지는 BDI 지수가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고점을 기록하다가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기 전부터 그리고 생긴 이후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무려 최고점 대비 10분의 1로 BDI 지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운임료가 싸지니까 당연히 배를 지으려는 회사들은 단 하나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가 조선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체적으로 조선업의 주가는 큰 폭락을 맞이하게 되는 게 바로 두 번째 흐름입니다. 자, 세 번째 흐름부터는요. 한 번에 얘기를 하면 너무 지루하실 테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2001년부터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기 전까지 조선업의 급상승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가 생기면서 물동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조선업이 아주 죽을 쓴 두 번째 흐름까지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